지혜로운 한동훈 이겨내야 산다. 오늘 제목입니다. 한동훈 대표가 어제 영면접 국민의힘 2030이 묻고 정당이 답하다라는 형식의 젊은이들과 말 그대로 역면접 형식으로 대화를 가졌습니다. 깜나라 조진국 시간입니다. 아주 특이한 젊은이들만의 생각을 모아서 만남의 자리를 가졌었는데 자신들이 겪고 있는 애로사항, 걱정, 우려 그리고 그 문제 하나하나를 나라와 연관시키면서 여당 대표와 격의 없게 대화를 나누는 그런 자리였었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어제 그 만남 자리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시작을 끌어냅니다. 제가 당대표로서 여러 이견을 생각이 다른 것을 말하는 거죠. 이견을 많이 내고 있다. 그게 맞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모두가 사는 길이라고 생각을 한다. 이렇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그러면서 한동훈 대표는 이어서 계속 자신의 주장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대통령에게 반대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당 대표로서 여러 이견을 많이 내는 것이 우리 모두의 사는 길이다. 한참 지금 말썽을 빚고 있는 것이 특별감찰관 도입 등 한동훈 대표가 추진하고 있는 김건희 여사 문제 해법을 놓고서도 대통령실과 친윤 예의 반발이 거세지자 위기에 처한 정부 여당이 살기 위해서는 여당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과의 엇박자도 불가피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다만 특별감찰관의 임명 여부를 의원총회 표결에 붙일 경우에 여권이 공멸할 수가 있다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만큼에 과연 여기에서 한동훈 대표가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의 담판을 통해서 중재안을 도출할 가능성이 있느냐 여부도 여당의 생존과 관련된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런 문제를 어제 집중적으로 면담에서 논의를 했었습니다. 값진 그런 자리였다. 저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한동훈의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은 아주 간결하지요. 메시지 전달이 분명합니다. 우회적인 것이 없습니다. 군더더기 없는 것이죠. 다른 정당과의 차별적인 경쟁력을 묻는 질문, 아픈 질문이죠. 여기에 대해서도 아주 시원하게 얘기를 합니다. 가장 중요한 차이는 이견을 존중하는 걸 허용한다는 점이다. 가장 중요한 차이는 이견, 생각이 다르지만은 이것 자체를 존중하는 것이 국민의힘의 차이점이다. 장점이다는 얘기겠죠.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한동훈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렇게 아주 시원하게 얘기를 합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저를 반대하고 조롱하는 것이 가능하다. 정책 반대 목소리도 공개적으로 낼 수가 있다. 하지만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신랄하게 비판하는 원내대표 등 핵심 당직자를 상상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반문을 했습니다. 민주당의 뼈아픈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죠. 대단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당대표가 된 지 이제 내일 모레면은 100일째를 맞는 정치의 초짜라고 많은 사람들이 비아냥거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정치의 초짜입니다. 경력이 미흡하죠. 다 맞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한동훈은 말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 국민들이 바라고 있는 정치의 이상향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른 정치 구현하겠다는데 국민들 싫어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많은
이견과 비판, 조롱들이 쏟아지고 있지만 한동훈은 여기에 대해서 이견이 나오는 것이 우리가 살 길이고 이것이 우리의 장점이다. 이것을 포용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자신감 넘치게 당을 이끌어가고 있다. 그런 소리 아니겠습니까? 질문 가운데서도 인재상에 대해서 물어보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한마디로 아주 간결하게 얘기를 합니다. 공적 마인드를 강조했습니다. 중요한 얘기죠. 공적 마인드. 민주당은 전체주의적인 하나의 목소리를 따라야 하지만 지금 우리나라에서 정치에 가장 필요한 것은 공적인 마인드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한동훈은 보수의 지향점은 강강약약. 그러니까 강자에게 강하고 약자에게 약하다. 여기에 가까운데 저는 그러기 위해서 왔고 그런 인생을 살아왔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자신 있는 얘기죠. 강자에게 비굴해지지 않고 강하고 약자에게 대해서는 약한 모습을 보이는 차별성을 보이고 있는 것이 공적 마인드의 가장 핵심 아니겠는가 이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관심을 끌고 있는 문제가 다 알고 있는 사실 특별감찰제 도입 문제 아니겠습니까? 친윤계나 친한계나 내용이 격화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공멸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양쪽에서 모두가 이렇게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한동훈과 추경호 원내대표의 만남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과연 의원총회를 열게 된다면은 어떤 결론이 나올 것인가? 관심 사항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들 걱정들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견을 좁히지 못해서 의원총회까지 가게 된다라면은 경우에 따라서는 결과에 따라서는 분당 수준까지 이어지지 않을까. 옳은 생각들이죠. 걱정들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친윤계나 친한계나 똑같은 입장입니다. 그래서 표결까지 가는 것을 막아야 된다. 의원총회 전에 합의점을 도출해야 되는 것 아니겠는가. 이렇게 당을 걱정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친윤계 의원들조차도 의총 표결까지 가는 것은 양측 모두가 엄청난 부담이다. 공멸할 수가 있다. 친한계 의원들도 마찬가지 생각입니다. 표결까지 가지 말고 물밑 합의를 이루어야 한다. 이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동훈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의 담판이 필요하겠지요. 여기서 나오는 중재안만이 국민의힘이 살 길이고 이 정국을 원만하게 이끌어갈 수 있는 해결책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분명히 의총 가서 표 대결이 아니라 한동훈과 추경호의 중재 합의로 원만하게 타협되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상들 하고 있습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그래도 한동훈 대표가 2030 젊은층과 역면접이라는 만남을 통해서 꾸준히 당의 외연 확장을 위해서 애쓰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수하면은 그동안 지지층이 6, 70대의 노인층 아니겠습니까? 그분들의 절대적인 지지 속에 정치를 이끌어 왔는데 당을 책임진 대표들은 당 대표가 될 때마다 외연 확장, 중도층의 확장이라는 얘기를 걸면서 젊은 층을 당으로 끌어들여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지만은 실현해 본 사람들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중도층 확장만이 보수의 살 길이다. 이렇게 서로 외치고 있지만은 젊은 층들에게 무관심을 보여왔던 것이 또한 사실 아니겠습니까? 한동훈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젊은 층들의 정치 참여를 주문했고 그것 중에 하나가 지구당의 부활을 논의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구체적인 방안들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설명하고 있는데 이것은 아마 기존 정치인들이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할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많은 국민들이 이대로는 안 된다. 물갈이를 해야 한다라는 것이 국민들의 대부분의 생각들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국정감사를 보면서 우리 국민들은 무엇을 느꼈을까요? 정말 한심하다.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국민을 대변할 수가 있느냐? 이런 볼멘 소리가 여기저기에서 나오지 않았었습니까? 이번 국회 국정감사도 역시 무용론이 대다수를 이루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허나마나한 국정감사. 무슨 열매 소득이 있었는가 반문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식한 걸 떠나서 이 정도의 수준인 자들에게 억대의 연봉을 준다. 그리고 각종 특혜와 특권을 부여하다 보니까 오만함이 너무나도 거세지는 것이죠. 모두가 다 갑질이 아니라고 얘기하면서도 갑질 행세를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민의 뜻과는 거리가 먼, 너무나도 거리가 먼 그들만의 생활 아니겠습니까? 한마디로 수준도 떨어지지만 국민의 대표라고 말하는 그 자체가 얼마나 우리가 볼 때는 역겹습니까? 이제는 물갈이를 해야 합니다. 한동훈의 주장 아니더라도 젊은 층들을 수혈해서 우리 정치가 좀 맑고 깨끗한 그런 정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어제 2030이 묻고 국민의힘이 답을 하다. 그런 모임 자체, 대화 자체는 바람직하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우리 정치에 있어서 새로운 바람이 부는 시작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기도 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대화를 어떻게 보고 느끼셨습니까? 이런 대화가 자주 열리면서 우리 기존 정치인들에게 자극이 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풍토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